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예스 진행의 박서정입니다. 오늘은 염지연, 이현경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시장 하루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면서 투자자들의 가슴을 졸이게 했습니다. 장시장과 함께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고치를 경신할 듯 기세 좋게 출발했는데요. 이 오후 들어서 분위기가 급랭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상승폭을 빠르게 반납하더니 결국 연중 최저 수준 가까이 떨어지면서 씁쓸하게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시장을 든든하게 받쳐주던 2차 전지와 바이오 등 주요 주도주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진 점이 전체 투심을 짓눌렀고 코스닥 역시 연일 이어지던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 반전했습니다. 오늘 마감 이후 시청자 여러분의 머릿속은 과연 어디가 진정한 바닥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가득할 것 같은데요. 당장 눈앞의 급락에 따른 충격은 컸지만 이제 관심은 시장이 어느 지점에서 하방 지지선을 형성하고 되돌림을 시도할지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수급 꼬임 현상이 주 초반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분위기가 전환될지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수의 변동폭이 커진 지금은 시장의 전체의 단기적 흔들림에 흔들리기보다는 보유 종목의 펀더멘털을 점검해야 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섣부른 외동매매는 자제하시고 다가오는 주말 동안 냉정하게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면서 다음 주 시장에 대비하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간밤 뉴욕 증시 소식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 주요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감에 경기 민감주가 반등했지만 인공지능 투자 지속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반도체주는 부진했습니다. 연일 급락하며 선행주가 수익 비율이 5배 수준까지 내려온 코스피가 반등할지도 주목되는데요. 현지 시간 28일 S&P 500 지수는 0.21% 상승한 7,428.78에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 나스닥 종합지수는 0.22% 하락한 24,876.92를 기록했고요. 다우존스 30 산업지수는 전일 대비 1.03% 오른 52,747.32에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주를 제외한 순환매가 나타내는 장세로 풀이되는데요. 다우지수 구성 종목인 코카콜라와 페인트 업체 셔인 윌리엄스가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각각 5%와 8.3% 상승했습니다. 세일즈포스, 엑센추어, 팩트셋, 어도비 서비스나우 등 그간 부진했던 소프트웨어 업종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반도체주는 또다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마벨 테크놀로지 인텔, 퀄컴 등이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넘게 내리고 말았습니다. 4일 연속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MSCI 세계 반도체 지수는 이달 들어 16% 급락하고 있는데요. 연초 대비로는 여전히 28% 높은 수준이지만 이번 달 낙폭을 생각하면 2022년 이후 최악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기업들의 급락세는 어제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특히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들의 자본 지출 규모를 주시하는 와중에 조그만 이슈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엔비디아의 순환금융에 대한 논란은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대형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빌려서 이걸 다시 코어웨이브 같은 AI 클라우드 기업에게 임대를 내주려 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장기 임대로 30년 동안 빌리게 된다면 최대 500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AI 투자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면서 오히려 투자에 신중했던 애플이 어제는 엔비디아를 제치고 시총 1위에 등극했으며 오늘은 장중 시총이 5조 달러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알파벳이나 아마존 메타 등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설비 투자 비율은 연매출 대비 34%에 달하지만 애플은 올해 예상 매출의 2.5% 수준에 불과한데요. 시장이 현재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자본 지출 이야기는 바로 지금 치고 올라오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과도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란군이 중동의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군 중부사령부가 현지 시간 28일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미 동부 시간 오늘 오후 5시 45분 이슬람 혁명수비대 부대가 이란에서 중동의 미군 기지를 기습 공격하려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X에서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의 미사일은 모두 성공적으로 요격했다며 미군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군의 공습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미군은 13일 연속 이란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다 지난 24일부터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이란도 중동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 공격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란의 선제 공격으로 닷새간 이어지던 무력 공방의 소강 국면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가 진행 중이며 협상 타결이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이 협상이 실패로 이어진다면 이란에 대해 더욱 강력한 공습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상으로 이슈 브리핑 마칩니다. 네, 이처럼 미국 증시는 AI 투자에 대한 우려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를 소화하며 혼조세를 보였고 반도체주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경제 이슈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경 아나운서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첫 소식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국내 증시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4차례나 발동되면서 변동성 완화 장치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급격한 주가 하락 시 거래를 일시 중단해 투자자들의 과도한 투매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도 낙폭이 확대되면서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1단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지만 코스피는 10% 넘게, 코스닥도 7% 넘게 하락하며 급락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7월 들어 사이드카도 23차례나 발동되는 등 변동성 완화 장치가 잇따라 가동되고 있지만 시장의 불안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이러한 현상이 해소되기 위해선 이번 주부터 예정된 SK하이닉스와 미국 매그니피센트 실적이 시장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 인상한 4인 가구 기준 692만 9,885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토대로 산정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80여 개 복지사업의 지원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내년부터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질 GDP 성장률 등 주요 경제 지표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정 방식이 적용되며 정부는 이를 앞으로 3년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복지급여의 지급 기준도 함께 상향됩니다. 정부는 최근 빈곤 심화와 소득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산 연령 인구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70% 아래로 떨어졌고 유소년 인구는 고령 인구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고령 인구는 1년 새 60만 명 넘게 증가하며 유소년 인구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총인구는 5,181만 7천 명으로 전년보다 12,000명 늘며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는데요. 내국인은 5년 연속 감소한 반면 외국인 인구는 증가하면서 전체 인구 감소를 일부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하면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이처럼 국내 증시는 거친 변동성 속에서 실적 발표라는 전환점을 기다리고 있고 사회적으로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 기준 상향과 가속화되는 고령화라는 큰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시장 흐름 속에서 내일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는 무엇보다 위험 관리를 최우선에 두시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한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상승으로 출발했던 국내 증시가 장중 급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장 초반 나란히 오름세를 보였지만 개인을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는데요. 이후 투자 심리가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양시장 모두 급락했고 장중에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함께 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보다 306.42포인트, 5.98% 하락한 5,663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43.17포인트, 6.12% 하락한 662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2조 9,561억 원, 외국인이 8,304억 원을 각각 순매도한 반면 기관은 3조 7,010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는데요. 하락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4,803억 원을 순매도하며 매도 우위를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344억 원과 1,465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결국 약세 흐름을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 기대에 못 미쳤다는 인식과 AI 반도체 투자 심리 위축이 겹치며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3.18% 하락한 21만 3천 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9.35% 하락한 140만 5천 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대형주가 급락하면서 AI 밸류체인 전반으로 매도세가 확산됐고 삼성전기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5.83% 하락한 104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알테오제는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가운데 코스닥 바이오 대형주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하락했습니다. 5.4% 하락한 28만 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에코프로는 2차 전지 업종 전반에 약세 영향을 받았는데요. 특히 최근 에코프로비엠의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 이후 그룹주에 대한 투자 심리 부담이 이어진 점도 영향을 준 요인으로 꼽힙니다. 7.84% 하락한 6만 7천 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급락한 가운데서도 파마리서치는 실적 성장 기대감이 부각되며 차별화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2.13% 상승한 38만 3,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며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높아진 하루였습니다. 급격한 조정을 받은 만큼 앞으로는 수급 회복 여부와 실적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지연 아나운서 어떤 종목이죠? 네, 이번 시간 소개해드릴 특징주 SKD&D입니다. SKD&D의 주가가 29일 개장 직후 급락했습니다. 1,367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밝힌 여파로 보이는데요. 이날 오전 9시 17분 기준 SKD&D 주식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27.89% 하락한 3,995원에 거래됐습니다. 앞서 SKD&D는 1,367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예정 발행가 3,060원에 4,468만 1,000주를 발행한다는 계획인데 이는 기존 발행 주식 수의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조달한 자금은 채무 상환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SKD&D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KD&D는 4,265원에 거래 시작해 장중에는 29.96% 하락한 3,880원에 저가 형성했고
3,86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드릴 특징주는 로킷 헬스케어입니다. 로킷 헬스케어가 미국 자회사의 나스닥 상장, 자진 철회 소식이 전해지며 장 초반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18분 기준 로킷 헬스케어는 전거래일보다 18.01% 내린 32,100원에 거래됐습니다. 장 개장 직후 28%대까지 급락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지만 이후 낙폭을 일부 만회했습니다. 지난 거래일 39,150원에 마감했던 로킷 헬스케어는 오늘 급락세 여파로 거래량이 급증해서 48만 2천여 주를 기록했고 거래대금은 151억 5천만 원 수준까지 불어났습니다. 회사 측은 상장 예정 유동주식 비율이 약 10% 수준으로 예상되면서 상장 이후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나스닥 측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유동주식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신중히 재검토한 뒤 향후 단계를 논의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만 회사 측은 나스닥 측으로부터 이번 철회가 향후 상장 재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았다며 추후 재추진 가능성도 열어두었는데요. 우선 자진 철회인 만큼 추후 상장 재추진 스케줄을 면밀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회사 측이 밝힌 대로 유동주식 비율 우려를 해소하고 상장 재신청에 나서는 시점이 언제일지가 향후 주가 반등의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장 초반 28%대 급락 이후 낙폭을 소폭 줄이긴 했는데요. 이 거래량이 크게 실린 만큼 외국인과 기관 등 주요 주체들의 수급 추이와 단기 저점 형성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경 아나운서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중국 법인 실적 부진에 따른 증권가의 목표 주가 하향이 이어지면서 장 초반 큰 폭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4,672억 원, 영업이익은 1,311억 원으로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3%, 116.9% 증가하며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법인인 북경한미의 영업이익이 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6% 급감한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증권가도 중국 사업 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 주가를 잇따라 낮췄는데요. 다만 하반기 국내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출시와 신약 임상 모멘텀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향후 중국 사업 회복과 신약 성과가 주가의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한미약품은 오늘 시가 36만 9,500원에 시작해 장중 30만 2천 원까지 하락했고 이후 32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한미약품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기다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과 가장 차갑게 식어버린 종목들을 소개하는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황골탈퇴 설상가상,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극명하게 희비가 엇갈린 상한가와 하한가 종목을 표현하기에 이보다 더 딱 맞는 사자성어가 있을까 싶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호재를 입고 새롭게 비상하는 종목이 있는 반면 대규모 빅폭탄을 주주들에게 떠넘기며 바닥 없이 추락하는 종목이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극과 극의 롤러코스터가 연출되고 있는 오늘장, 과연 어떤 이슈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두 종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황골탈퇴의 기대감을 얻고 단숨에 상한가로 직행한 하나갤러리아 우입니다. 29.87%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했고 3,565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음 달 1일로 다가온 모기업 하나의 인적 분할 소식이 주가에 강력한 엔진 역할을 했습니다. 존속법인인 하나에는 에어로스페이스와 생명 등 굵직한 사업을 남기고 신설법인이 갤러리아와 호텔앤드 리조트 등을 전담하게 되는데요. 시장은 이번 인적 분할로 하나갤러리가 유통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전문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평가하며 뜨거운 매수세를 쏟아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약 한 달간 주식 거래가 정지되는 만큼 그 전까지 단기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설상가상의 늪에 빠지며 장 초반부터 26% 넘게 곤두박질친 SK D&D입니다. 29.96% 떨어지며 3,88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주가 폭락의 뇌관은 단연 어제 장 마감 후 기습 발표된 대규모 유상증자 폭탄이었습니다. 기존 발행 주식의 2배가 훌쩍 넘는 4,400만 주를 새로 찍어내는데 이렇게 조달한 1,367억 원을 전부 밀린 빚을 갚는데, 즉 채무 상환에 쓴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부동산 PF 자금 조달이 꽉 막힌 데다 9월과 10월 당장 갚아야 할 회사채 만기의 압박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벼랑 끝 경영난이 수면 위로 드러난 셈입니다. 유통 주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기존 주주들의 가치 희석이 불가피해지자 거센 투매 물량이 쏟아지며 주가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뚜렷한 체질 개선 모멘텀에는 환호하고 벼랑 끝 재무 리스크에는 가차없이 돌아서는 냉정한 시장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앞으로의 장에서 이 변동성 속에서 어떤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지금까지 상한가 한가 종목픽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김나령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투자 리포트를 통해 시장 흐름을 짚어보는 투자 리포트입니다.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수출로 벌어들인 돈은 언제쯤 우리의 소비로 이어질까요? 오늘은 그 시점을 2027년으로 전망한 하나증권의 리포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소비는 대표적인 경제 후행 지표입니다. 수출이 증가하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이후 투자와 고용, 임금이 늘어난 뒤 가계소득과 소비가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소득 GDI는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습니다. 1988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반도체 수출 호조가 국민의 실질 구매력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소비시장에서는 이미 백화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 효과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이 백화점 매출을 끌어올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하나증권은 본게임은 2027년부터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성과급과 임금 상승, 대규모 설비 투자 효과가 가계소득에 반영되면서 내년에는 소비 회복이 백화점을 넘어 대형마트와 편의점, 홈쇼핑 등 유통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유통업계 내부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투자 확대에서 투자 회수로의 전환입니다. 롯데쇼핑과 이마트, 현대백화점,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 등 주요 유통업계의 감가상각비를 확산하면 2024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거처럼 공격적으로 매장을 늘리기보다 비효율 점포를 정리하고 기존 점포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편의점 업계는 국내 점포가 약 5만 5천 개 수준에서 정체되면서 점포 확대 경쟁보다는 상품 구성과 점포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이에 따라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의 올해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약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결국 이번 리포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수출 호조로 증가한 소득이 2027년 본격적인 소비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유통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줄이며 수익성을 높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출에서 소득으로, 소득에서 소비로, 반도체에서 시작된 온기가 내년에는 유통업까지 번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이 불바다인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33도 이상의 기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대야도 계속되면서 밤낮으로 뜨거운 열기가 식지 않는 모습인데요. 특히 경남 지역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최고 체감온도 39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외출 시간 조절해 주시고 외출 후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서울 26도, 강릉 28도, 광주와 대구 26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4도, 전주 35도, 대구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면서 강한 볕도 쏟아지겠는데요.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 시 모자나 양산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밤더위도 기승인데요. 지난 월요일 기준으로 올여름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가 7.8일로 역대 최다 일수를 달성했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높은 기온이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연 아나운서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오늘장을 도미노의 붕괴였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이닉스의 급락이 첫 번째 블록을 쓰러뜨리자 반도체발 충격이 시장 전체로 번졌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연쇄적으로 흔들린 하루였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며 원화는 상대적으로 안정을 찾은 만큼 무너진 도미노를 다시 세우듯 시장의 반등의 흐름도 기대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현경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시죠? 네, 오늘 장은 깊게 파인 자리에 또다시 비가 내린 하루였습니다. 전날 급락의 충격이 이어지면서 시장은 여전히 무거운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거센 비 뒤에는 맑은 하늘이 찾아오듯 우리 시장의 이런 흔들림이 더 단단한 도약을 위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아나운서분께서 오늘장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장을 이 폭염 중대경보가 아니라 폭락 중대경보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기온이 심상치가 않죠. 이 무더위로 정신이 아득할 정도인데요. 오늘 증시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작에는 이 기분 좋아 혹시라고 예상했지만 이 개장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심장이 쿵쿵 뛸 정도였는데요. 이 정도면 증시도 중대경보를 발령해야 할 정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